자, 이제 기업가 정신 8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이 여름에, 여름이랬다, 이제. 봄에는 이 꽃가루가 날라다닐 땐 확실히 코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요즘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예,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이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십시오. 예. 한 입만 먹으면 조금 코가 뚫리는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먹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8주차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사업 타당성의 안정성 관련된 분석 항목들, 중요한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 타당성, 실현성, 차별성에 대한 부분. 차별성이라든가 고객 가치 경쟁 분석이라고 표현할게요. 차별성이라든가 고객 가치 경쟁 분석.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물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자, 목표 고객을 분석하는 거는 안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표 고객의 기존 제품에 대한 니즈파, 그러니까 진짜로 기존 제품들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고객에 대한 불편한 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결국은 린 스타트업에서 고객 검증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객 검증 단계가 꼭 진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고객의 니즈에 대한 검증이에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비고객. 여기는 이제 고객과 비고객을 나눠놨는데 책에는 이 비고객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아까 제가 골프 채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안 맞아서 골프장에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 거리가 안 나서 골프장을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건 비고객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니야. 골프장에 안 가는 건 그냥 싫어서 안 가는 거지. 운동을 싫어서. 안 맞아서 안 가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그걸 분석해 왔더니 진짜 골프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나는 골프를 잘 못 쳐서 안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잘못 분석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가설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 그 다음 세 번째,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리가 안 나서 안 간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 예. 거리가 안 나서 내가 골프장에는 이제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가설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잘 날 수 있는 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잘 나냐, 안 나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 논리성 따져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존 상품과의 다른 점이 있는가?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또는 혁신이죠. 그래서 저는 참 사업가들은 불쌍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선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계속 사회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 것은 도태되는 것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정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사업가의 숙명이 뭐예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야?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걸 재밌어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엔 사업도 쉽지 않은 거고,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은 선택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은 이런 어떤 지속적인 상품에 대한 개발 능력도 갖춤과 동시에 그 능력을 떠나서 그런 일들을 즐길 줄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업가가 될 자격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얘기 했나요 또? 자, 그 다음 수압 분석과 관련 전략. 그렇죠. 여기 이제 이쪽에 차별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피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포피 전략 그리고 수압 분석, 시장 환경 분석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 환경 분석이 같이 들어줘요. 자,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 환경 분석. 자,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캔버스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 교양 과목이니까, 요거는 원래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장 즐겨 그 보고를 받았다는 형태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략 캔버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서 또 쳐보시면 나오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항목들입니다. 실현 가능성 사업을 실현시키는 부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 항목입니다. 실현 가능성. 자, 첫 번째는 고객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키맨이에요. 키맨이 뭐냐면 이제 보통 사업을 땅 짚고 헤엄친다고 표현하는데 사업을 가장 쉽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제품 개발도 중요하고 제품의 차별성도 중요하고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고객한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 판매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건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사전에 내 제품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안전한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대기업이 내가 이 제품 사줄 테니까 너 한번 만들어봐 하고 주는 게 제일 좋긴 좋겠죠. 사전에 고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가장 편한 건 뭐냐면 비슷한 거죠. 고객이 집단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고 그 집단에 내 제품을 톡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 팔리려면 어떻게 돼요? 광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광고를 해야죠. 그리고 광고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건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뭐해? 내 제품을 고객이 습득하고 알고 인지해야지만 내 제품이 팔리는 거지. 내 제품이 보이지도 않으면 그리고 내 제품이 뭔지도 모르면 누가 내 제품을 사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제품을 내 고객한테, 목표 고객한테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행동.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은 내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제품을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본인이 해서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품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떡하니 출시만 하면 매출이 오르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적어 드릴게요. 고객 구매 절차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 고객 매체 소통, 매체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뭐래요? 고객이 인지가 이루어지고, 제품에 대한 고객 인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이 뭐를 해요?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게 되죠. 상품 구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체 홍보는요? 매체 홍보, 이게 노출이에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간 건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제품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 홍삼이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자, 홍삼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떴어? 검색해 보니까 뭐 진생가 홍삼정 순 프리미엄, 이게 첫 번째로 떴죠. 두 번째로 뜬 게 참다한 컴파운드 K야. 세 번째로 뜬 게 지강인, 네 번째가 여에스더, 쭉쭉쭉쭉. 다섯 번째가 정관장. 10원짜리도 있어, 정관장이? 뭐야 이거? 10원? 여하튼 이렇게 뜨죠?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노출이 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62만 개가 있는데 62만 개가 있는 제품군 중에서 6, 7, 8, 9, 10 다 정관장이네. 나머지는 자 쭉쭉쭉쭉쭉 계속 떠요. 계속 떠요. 자 이렇게 뜨는데 자 1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100개라 그래. 그럼 이게 수백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을 노출이라 그래. 이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선 돈도 써. 광고 하잖아요. 광고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자, 광고를 해서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고객은 그 제품을 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안 사나. 그럼 광고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야. 뭐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컴파운드 K 요거 발효홍삼인데 8만원짜리 싼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돼서 고객이 인지를 하고 상품 구매가 결정이 되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가 된 다음에 인지가 되고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까지 필요한 건 차별화 요소야. 근데 고객이 인지를 할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 요소는 뭐예요? 이거는 차별화 요소 또는 가성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인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광고 전략 또는 고객 소통 전략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얼마나 잘 보이는지예요. 여기서 보통 어떤 걸 많이 해요? 광고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키맨이라는 거야. 키맨. 아시겠죠? 키맨 전략이에요. 키맨이 뭡니까? 이런 고객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100명, 200명, 300명을 한꺼번에 알고 있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그걸 키맨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내가 내 제품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야, 이 제품 좋은데? 한번 소개시켜줘 볼까? 라고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 인지 단계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고객 인지를 특정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키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키맨을 먼저 찾았거나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그 키맨이 있는지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물건을 누가 사주기로 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객의 키맨이 누군지, 비고객의 키맨이 누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키맨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내 제품을 그 키맨이 데리고 있는 고객들한테, 목표 고객들한테 그 키맨이 자발적으로 바이럴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내 제품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키맨을 꼬시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키맨을 어떻게 하면 내 수중에 넣을 수 있을까? 그렇죠. 리베이트를 준다. 몇 명 소개시키면 얼마 줄게. 이게 제일 하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렇죠. 리베이트를 주는 거.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리베이트 말고. 맞습니다. 호랑이 굴에 내가 들어가기. 그죠? 만약에 키맨을 나로 만드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 시니어들은 주로 시니어들의 키맨은 누굴까? 그렇죠. 노인회장 또는 뭐 노인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노인회장이 되거나 내가 노인의 사무국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가장 좋은 게 근데 내가 노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노인회장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고객 인지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로 창업을 하면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키맨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또 봐야 돼. 아니면 거꾸로 내가 데리고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표 고객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키맨에게 내 사업의 동업자로 만들거나 내 사업을 그냥 줘서 개보고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줄 때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잘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업을 키맨에게 그냥 주면 당연히 키맨은 좋은데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보통은 키맨한테 줄 사업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부차적인 그 사업, 이게 이제 주로 공급이나 물류예요. 물류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얘는 영업을 하고 그 키맨은 영업을 하고 나는 그 영업한 대상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물류라든가 이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내 수익도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키맨에게 어떤 걸 줄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주는 것들이 정당해야 되고, 리베이트 같은 건 정당한 게 맞지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한테 리베이트를 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개인한테는 리베이트를 주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가예요. 영업 대가.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평가. 재무평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검토해 봐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재무평가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손익분석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손익분기 매출액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손익분기점이 언제쯤부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벌어들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수익을 뜻하는 건데, 처음에는 적자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매출이 될 때까지는.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가게가 있어. 월세가 300이야. 그러면 총 순이익으로 남는 게 300 이상이 돼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첫 달에는 매출이 200밖에 안 일어났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두 번째 달에 400이 일어났는데 인건비 100만원 주고 나니까 또 똔똔이야. 3개월 차 접어드니까 500이 발생이 됐는데 보니까 인건비는 100이고 월세가 300이라서 400 주고 나니까 100이 남았는데 그 100 중에 뭐 세금을 냈는다 아니면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썼고 다 쓴 게 그래서 뭐 450이라서 500 매출에 450이면 50 남았죠. 이렇게 됐을 때 몇 달부터 내가 남느냐, 더 나가서는 얼마 정도 판매가 매출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돈이 남기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냐, 이걸 뭐라 그런다?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업계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성, 수익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투자 자본의 회수 시기와 방법. 어떻게 내가 투자 자본, 돈을 누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 자본을 언제쯤 내가 돌려줄 거고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들한테. 투자 그러면 빚이 아니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뭘 바랄까요? 배당도 바라고, 그리고 그 투자 지분을 되팔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매출이 증가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매출이 증가했을 때 과연 매출 대비 순이익을 어떻게 배당을 할 거고,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투자 대비 준 지분을 어떻게 더 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처분하게 할지도 나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재무평가에 들어가고 재무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현금 흐름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현금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얼마가 대출이 되고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를 쫙쫙쫙쫙 매달 표현해 놔는 거, 이걸 현금 흐름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ROI라고 표현했죠. ROI, 투자 대비 순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대비 순이익률 또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예를 들면 매출이 1억인데 순이익이 500이야. 그럼 뭐야? 순이익률 5%짜리예요. 매출은 1억인데 순이익이 1000만원이야. 뭐예요? 매출이 10%짜리예요. 그런 사업이죠.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선 훨씬 좋아라 하겠죠. 좋아라 하겠죠. 자, 근데 이런 매출액을 또 어떻게 해? 이런 순이익을 투자 자본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투자한 회사인데 한 달 평균 1000만원이 이익으로 남아. 그 뭐예요? 투자 대비 순이익률이 10%인 거야. 아니, 5%인 거예요. 그죠? 2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씩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뭐다? 예, ROI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요 정도만, 요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또는, 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라고 할게요. 이걸 ROI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재무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 부분이고요. 자, 이제는 단원을 바꿔서 그 사업 계획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면 아이디어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디어 분석이 뭐예요? 사업 타당성을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요즘에는 이 구체화를 아주 단순하게 요 4개만 작성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4개가 뭐야? 요것만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첫 번째가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하는데, 아이템 패키지가 뭐예요? 결국은 핵심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구체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 타당성을 할 때는. 그리고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장표들은 요 장표들만 다 입력을 하면 웬만한 아주 정교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는 이 정도 분량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구체적인 아이템 분석인 아이템을 개발해내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고객이 누구냐? 이거 적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이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불편한 점을 느꼈는가? 이걸 또 적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고객은 여기다 적어, 여기다 적어. 두 번째, 상품, 기존 상품이에요. 기존 어떤 상품을 사용하고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러면 자, 기존 상품은 여기다 적는 거고요. 불편한 점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아이템은 기존 아이템, 그리고 불편한 점은 타겟 고객이 이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쓰면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대안. 그래서 그 해당 상품, 그게 뭐예요? 대안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 4가지만 딱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아이템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아이템은 아까 막걸리 얘기 드렸죠? 아이템은 막걸리 전문점. 이게 뭐예요? 기존 아이템 또는 분야예요. 막걸리 전문점. 주로 전하고, 그리고 막걸리 팔죠. 자, 이건데, 고객은 누구야? 타겟 고객을 잘 정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은 등산을 좋아하는 비고객이죠. 등산을 좋아하는 막걸리 음용자.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타겟 고객이 불편한 점 뭐예요?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 막걸리가 먹고 싶은데, 아니 등산하면서 막걸리를 먹을 수가 없어. 파는 데가 없어서.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딱 한 가지 뭐예요? 산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 사업. 이게 불편한 점이 그거 아니지. 산에서 막걸리를 먹고 싶은데 불편한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대안은 산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게 대안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막걸리 전문점이었는데 나는 뭐예요? 예, 그렇죠. 산에서 주로 판매하는 막걸리 전문점. 이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저도 지금 잠깐 오해를 했어요. 대안에다 적을 걸 불편한 점에다 적어버렸어. 그죠?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불편한 점엔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걸 쓰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이템, 타겟 고객, 불편함, 대안. 요 4가지가 뭐다? 아이템
패키지다라고 표현합니다. 핵심 사업 모델이에요. 핵심 사업 모델. 자, 여기까지 일단 아이템 패키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프레임들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 주에 아마 시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험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여튼 8주차 때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도 잘 보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